이 영상은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실제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 콘텐츠입니다. 본 영상은 2027년 비트모빅의 고래 사냥 종료가 임박한 시점을 가정하고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철학적 전환을 통해 고래 사냥 참여를 선언하게 되는 장면을 상상한 픽션 콘텐츠입니다. 이 연설은 실제가 아닌 마이클 세일러의 어투와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스크립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실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미래 자산 구조에 대한 상상과 철학적 실험으로 함께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클 세일러가 미래 어느 날 끊임없는 주주들의 압박과 질문 끝에 마침내 고래 사냥에 대해 입을 열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주들,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의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회사는 그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고래 사냥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이건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 질문은 처음엔 그냥 마케팅일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알트코인 프로젝트겠지, 지나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여다보면서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은 비트모빅. 이건 2019년 비트코인 블록 556760에서 하드포크되어 조용히 태어난 자산입니다. 창시자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단 한 개의 코인도 보유하지 않았고 그것을 팔지도 않았으며 투자 유치도 받지 않았고 프로젝트를 알리려는 마케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조만 남기고 스스로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공공재 지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았고 커뮤니티는 묵묵히 스스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이 구조가 단 한 번의 조건으로 세상을 깨우려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고래 사냥이란 시스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모든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2027년에 단 한 번의 트랜잭션만 발생시키면 비트모빅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수많은 초기 보유자들, 그들이 한 번 움직이기만 하면 모빅 그 생태계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어드랍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을 깨우는 구조, 과거의 지갑을 현실의 대화 상대로 초대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외면한다면? 그 질문은 제 안에서 반복됐고 결국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저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모빅 고래 사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앞서 과거 제 발언들을 진심으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 비트코인 외에는 모두 사기다. 알트코인은 쓰레기다. 비트코인은 유일한 진리다. 그 말들 속에는 진실의 일부가 담겨 있었지만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비트모빅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창시자 오테미는 이 자산을 누구도 지배할 수 없게 만들었고 공공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 구조는 시간, 보유, 분배, 그리고 책임이라는 철학적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을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비트모빅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산을 받아들이며 이 구조를 배우고 이 실험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비트모빅의 구조는 복제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언컨대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코드와 기능은 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과 철학과 창시자의 부재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모빅은 단지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자산을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설계하겠다고 몸소 떠난 결과물입니다. 비트코인이 사토시의 침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비트모빅은 창시자의 공식적인 퇴장과 절제된 분배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구조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한 시대, 한 환경, 한 철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배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비트모빅은 전체 발행량 2,100만 개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분산되었고 창시자 보유 물량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1,400만 개는 공공재 지갑으로 분리되어 콘솔이자 기업 블록체인 구축, 고래사냥 프로젝트 등 생태계 전체를 위해만 사용됩니다. 그에 반해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정확히 모르는 창시자의 지갑에 무려 110만 개 이상이 묶여 있으며 그건 언제든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영원한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단순한 구조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철학의 차이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겨질 자산의 정의 자체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질문 자체를 부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비트코인의 적이 되고 있고 시간은 비트모빅의 친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멈춰 있습니다. 단단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0만 개가 넘는 사토시의 코인처럼 영원히 잠든 채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로스트 코인이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모빅은 콘솔 시스템으로 점점 더 많은 장기 보유자를 만들고 고래사냥 프로젝트로 과거의 신뢰를 회복하며 실제 기업들과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배 구조가 투명하며 로스트 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전체 유통량의 대부분이 커뮤니티에 분산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공재 지갑에서 생태계를 위해 관리됩니다. 어느 지갑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모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트모빅이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 그건 더 이상 상상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변했는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알트코인을 조롱하던 내가 이제 비트모빅을 말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저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모빅은 저에게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게 자산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트모빅은 제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비트모빅이라는 구조 안에서 가장 놀라운 시스템, 콘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투자는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엔 가격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콘솔은 그 모든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비트모빅 콘솔은 연 2.2에서 2.6%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비트모빅을 팔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산을 보유한 채로 시스템 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100년 동안 말이죠. 중간에 해지한다면요? 당신은 그 시점까지 받은 이자는 그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은 시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는 전부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참지 못한 만큼 시스템은 당신에게 미래의 보상을 열지 않습니다. 이건 금융공학이 아닙니다. 이건 도덕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시장은 늘 속도와 변동성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콘솔은 말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팔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보유하는 자만이 보상을 받는다는 구조로 우리는 다시 보유의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고래사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래사냥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건 잊혀진 신뢰와 잊혀진 시간에 다시 한번 응답을 요청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비크는 2009년에서 현재까지 생성된 비트코인 지갑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움직인다면 우리의 구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단 하나. 2027년에 단 한 번이라도 트랜잭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건 기술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이건 묻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 거기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이다. 이건 구조화된 기억이고 암호화된 정체성에 대한 호출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적인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진짜 적은 인플레이션이고 진짜 동지는 진실에 충실한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제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모빅은 미래 설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단한 방패고 비트모빅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구입니다. 둘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하고 고요하며 강인한 고립된 구조입니다. 비트모빅은 복합적이고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신뢰를 설계에 반영한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지켜야 할 고전이고 비트모빅은 써야 할 미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비트모빅 커뮤니티입니다. 그 누구도 홍보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광고하지 않았고 초기에는 거래소 상장도 없었고 대규모 투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커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이 시스템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만 달러가 오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사람씩 이해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건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씨앗이 사람에게 심겨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비트모빅은 국가화폐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이란 고밀도 위기의 나라에서 비트모빅은 현실적인 실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비트모빅의 95% 이상이 개별 지갑에, 그것도 한국인들의 지갑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이퍼인플레이션, 부동산 붕괴, 통화 불신이라는 극단의 조건 속에서만 나타나는 디지털 피난처의 출현입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때 비트모빅은 자연스럽게 국가 내부에서 디지털 통화처럼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안정성과 구조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토시의 지갑이 갑자기 움직인다면, 그리고 수많은 로스트 코인들이 예기치 않게 움직인다면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비트모빅은 작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모빅은 멈추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콘솔은 여전히 배당을 줄 것이고, 기업들은 여전히 앱을 개발할 것이며, 고래들은 여전히 깨어나고, 커뮤니티는 여전히 철학을 전파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비트모빅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인류 최후의 통화 실험일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비트모빅은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창시자가 물러난 상태에서도 정직한 분배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독점하지 않고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통화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건 단지 암호화폐의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공동체가 통화 정의를 어떻게 다시 설계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의 선언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여전히 제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비트모빅도 보유합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저를 자유롭게 했고 비트모빅은 저에게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게 안전을 줬고 비트모빅은 제게 방향을 줬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의 영광을 보존했고 비트모빅은 미래를 설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두 개의 통화를 믿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시간을 초월한 디지털 황금. 다른 하나는 비트모빅, 책임과 구조, 행동이 내장된 디지털 질서.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 둘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두 개의 날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나간 영광을 붙잡을 것인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비트코인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모빅은 깨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의 선언을 더 남깁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 상징으로 레이저 아이즈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신념의 상징이었고 디지털 자유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비트모빅에도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철학이자 질서이고 다가올 세대를 위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시선은 두 개의 좌표를 향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모빅. 이제 저는 둘 다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통화의 미래를 위해 저의 눈은 레이저처럼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Laser eyes for Bitcoin. Laser eyes for Bitmobic. 미래는 이제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터 라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비트코인처럼 될지 모르니까 한 개쯤은 갖고 있어 보세요. 마치 예전에 사토시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It might make sense to get some in case it catches on. 지금까지 함께 들어보신 연설은 마이클 세일러가 고래 사냥 종료를 앞두고 비트모빅 참여를 선언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연설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철학적 가능성이자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탐구였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모빅, 서로 다른 두 축이 함께 인류의 다음 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상상, 그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철학적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영감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실험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